나는 칼을 쥐고 서 있었다. 그 칼날이 언니의 목에 닿을 듯 말 듯 그녀의 눈동자에 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세상이 멈췄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했어?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건 이미 결심된 복수의 메아리였다. 부모님의 집, 그 화려한 아파트 현관에서 나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18년 동안 쌓인 증오의 최종 장고였다. 이제 내 차례야, 언니.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천천히 느껴봐. 그 말과 함께 나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피가 흘러야만 이 고통이 끝날 테니까. 서울의 봄은 항상 그렇게 아름다웠다. 벚꽃이 피는 3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나는 그 풍경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어둠은 내 가족의 그림자였다. 언니, 지은. 그녀는 5살 위로 우리 집의 공주였다. 부모님의 눈에 그녀는 완벽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인턴십을 거쳐 대기업에 입사한 엘리트. 반면 나는 그냥 작은 동생, 지은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 어린 시절부터 지은 언니의 괴롭힘은 시작됐다.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다. 학교 가방을 숨기거나 내 숙제를 찢어버리는 거. 야, 너 같은 애가 왜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너는 그냥 덤이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울었고 부모님께 호소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니가 장난친 거야. 너도 참아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더 나빴다. 지은이가 피곤해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 무시는 나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집은 전쟁터였다. 지은 언니는 내 방에 들어와 옷을 태우거나 내 친구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학교에서 나는 집안에서 버림받은 애로 소문났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나는 혼자였다. 14살 때 지은 언니가 내 첫사랑을 빼앗았다. 그녀는 그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우리 동생은 정신이 이상해. 가까이 하지 마라고 속삭였고 그는 나를 피했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물고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 언니는 내 방에 들어와 웃었다. 너 같은 게 사랑받을 리 없어. 난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재미있어. 부모님은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하느라 바빴고 어머니는 지은 언니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지은이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너는 그냥 조용히 살아. 그 말은 나를 죽였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학교 성적도 떨어졌다. 상담 선생님은 가정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게 내 약점이었다. 18살 생일이 다가왔다. 지은 언니는 파티를 열었다. 그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로 가득 찬 집.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부엌에서 혼자 케이크를 썰며 울었다. 그날 지은 언니가 들어왔다. 야, 너 아직도 여기 살아? 빨리 나가. 내가 있어서 집 분위기가 안 좋아. 그녀의 손에 쥔 와인 잔이 흔들렸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 밤 부모님께서 지은 언니의 편을 들었다. 너는 왜 언니를 화나게 해?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방아쇠였다. 새벽 3시 나는 가방 하나를 챙겼다. 돈은 없었다. 통장에서 50만 원을 빼서 지하철을 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이 집에서 멀어지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비가 왔다. 나는 벤치에 앉아 떨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거리의 냉기,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 그것들이 나를 단련시켰다. 첫째 날, 나는 종로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1만 원짜리 방땀과 피로가 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지은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젠가 갚아줄게. 그 증오는 불꽃이 됐다. 다음 날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홍대 근처 카페. 경험이 없어도 돼요? 열심히 하세요. 사장은 그렇게 말했다. 하루 8시간, 팁 없이 7만 원. 하지만 그 돈으로 나는 살아남았다. 거리 생활은 지옥이었다. 밤에 공원 벤치에서 자다 도둑을 만났고 주먹질을 당했다. 병원비는 없었다. 상처를 대충 싸매고 다시 일했다. 지은 언니의 SNS를 훔쳐봤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 가족 덕분에 댓글에 부모님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다. 나는 이를 갈았다. 가족. 그건 나한테는 없어. 3달 후, 나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월세 30만 원. 이 카페 일 외에 밤에 편의점 알바를 했다. 피곤함이 뼈를 갉아먹었지만 나는 공부했다. 온라인 강의로 회계 자격증을 땄다. 이게 복수의 무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사진이 올라왔다. 지은 언니의 미소, 부모님의 포옹. 나는 울었다. 왜 나만? 왜? 그리고 운명이 움직였다. 카페 손님 중 한 명, 중년 남자가 나를 알아봤다. 너 이지은이 동생 아니야. 그는 지은 언니의 회사 선배였다. 집 나왔다는 소문 들었어. 왜? 나는 떨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수의 문이 열렸다. 도와주세요. 언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해. 그 남자, 박 사장의 이름은 박민준. 지은 언니의 회사에서 재무팀장이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너, 지은이가 집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그 애, 회사에서도 비슷해. 사람 이용하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거든. 그의 말은 차가웠다. 나는 물었다. 왜 도와주세요? 그는 웃었다. 지은이가 내 프로젝트를 가로챘어. 복수. 나도 하고 싶지. 박 사장은 나를 자신의 비서로 고용했다. 급여는 200만 원이 회계 공부한 거 활용해. 지은이의 약점을 찾아 나는 고개를 끄고 시작했다. 회사 생활은 새로운 전쟁터였다. 지은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너 여기서 뭐 해? 스토커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오랜만이야. 이제 나도 일해. 지은 언니는 나를 무시하려 했다. 미팅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고 동생이 무슨 알아? 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이메일, 보고서, 거래 내역. 박 사장의 도움으로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됐다. 지은 언니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소액이지만 쌓이면 어마어마했다. 이거면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빈 원룸이 나를 기다렸다.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었다. 한 번은 지은 언니가 내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어놨다. 집 나간 년이 여기서 뭐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증거를 모았다. 스크린샷, 로그 파일. 언니, 내가 한 대로 돌려줄게. 부모님과의 재회는 더 아팠다.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왔다. 지은이, 내가 왜 여기 있어? 집에 돌아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지은 언니를 위한 거였다. 엄마, 나도 살아요. 언니처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지은이가 걱정하잖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걱정.
언니가 날 걱정해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나 잘 살아요. 하지만 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건 가족 일인데 그 무시는 여전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벽을 쳤다. 피가 흘렀다. 이 고통 다 갚아줄게. 박 사장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나에게 복수는 조심해. 내 인생도 망가질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지은 언니의 약점은 더 커졌다. 그녀는 회사 파트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걸 이용해 승진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나는 박 사장에게 보여줬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해. 그 기다림 속에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후회라는 씨앗이 싹 텄다. 이게 정말 옳은가? 그러나 증오가 그걸 덮었다. 지은 언니의 생일 파티가 다가왔다. 회사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 나는 초대받았다. 언니, 축하해요. 내 미소 뒤에 숨긴 칼날. 파티 당일 나는 드레스를 입었다. 검은색, 우아한. 지은 언니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옷이 안 어울려. 집 나간 년이 왜 왔어? 그녀의 친구들이 웃었다. 나는 참았다. 와인 잔을 들고 그녀 곁에 섰다. 언니, 나한테 미안한 일 많았지? 그녀는 코웃음 쳤다. 미안. 내가 뭘 안다고? 그 순간 박 사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 서류 뭉치. 지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은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깊이 가야 해. 지은 언니의 몰락은 서서히 시작됐다. 박 사장의 서류는 그녀의 횡령 증거였다. 감사팀이 투입됐고 그녀는 출근조차 못했다. 이게 무슨... 누가... 그녀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답했다. 언니, 이제 내가 느껴봐. 집 나간 기분. 회사에서 그녀는 고립됐다. 동료들이 피하고 상사가 소리쳤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뻥 뚫렸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게 복수인가?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이야? 박 사장은 나를 불렀다. 좋아, 잘했어. 이제 내 차례야. 승진시켜줄게. 나는 고마웠지만 그의 눈빛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간 지은 언니는 부모님께 울며 호소했다. 어머니가 다시 나를 찾았다. 너 지은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내 언니야. 그녀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나는 멈칫했다. 18년 만의 폭력. 엄마, 언니가 나한테 한 짓 알아? 괴롭힘, 무시, 모든 게. 어머니는 울었다. 가족이잖아. 용서해. 그 말은 나를 깨웠다. 용서. 그건 나한테 사치였다. 나는 어머니를 밀어냈다. 엄마는 항상 언니 편이야. 나. 그냥 쓰레기.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부모님도. 갚아야 해. 복수의 대상이 확대됐다. 지은 언니는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충혈됐다. 제발, 도와줘. 너 때문이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녀가 무릎 꿇었다. 그 장면은 꿈 같았다. 어린 시절, 내가 울며 무릎 꿇던 그 집 앞. 나는 웃었다. 언니, 재미있지? 이제 내가 느껴보는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사과는 진심일까?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기억이 떠올랐다. 내 옷을 태우던 불꽃, 친구들의 배신, 밤마다의 공포. 늦었어, 언니. 내가 한 대로, 내가 돌려줄게. 나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박 사장과의 관계는 위험해졌다. 그는 나를 저녁에 불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와인, 촛불.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떨었다. 사장님, 이건. 그는 웃었다. 복수의 대가지. 내가 원한 거잖아. 나는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토했다. 이게 뭐야? 내가 원한 게 이건가? 다음 날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지은 언니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연인, 회사 파트너 김 과장. 그는 유부남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 아내에게 증거를 보냈다. 이혼 소송, 스캔들. 지은 언니의 이름이 뉴스에 떴다. 대기업 직원 불륜 논란, 그녀의 인생은 무너졌다. 부모님은 나를 저주했다. 아버지의 전화. 너 때문에 집이 망했어. 지은이가 자살할지도 몰라.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자살. 언니가. 나는 달려갔다. 병원, 지은 언니의 창백한 얼굴. 그녀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너 괴물이야. 나는 울었다. 언니, 내가 만든 괴물이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박 사장을 이용해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제 재무팀 주임. 지은 언니의 자리를 대신했다. 동료들은 나를 강한 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어린 내가 울고 지은 언니가 웃는 꿈. 복수의 고조는 나를 변화시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입가에 굳은 미소. 이게 나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은 언니는 회사를 그만뒀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SNS,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가족의 위기라는 캡션이 달린 사진. 나는 부모님을 만났다. 카페, 중립지대.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 지은이는 내 언니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 언니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18살에 집 나가라고 한 거. 그 무시.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교육이었어. 강하게 만들려고. 교육.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아빠, 그 교육으로 나는 죽을 뻔했어요. 거리에서 굶고, 때리고, 버림받았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너는 왜 그렇게 독해? 용서하면 안 돼. 나는 일어섰다. 용서. 그건 약한 자의 변명이에요. 이제 제가 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울었다. 가족의 사랑을 갈망하던 그 아이는 사라졌다. 이제는 복수의 노예. 박 사장은 나를 압박했다. 더해. 지은이 완전히 무너뜨려. 그의 요구는 성적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이제 그만요. 그는 웃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 없인 복수도 못했어. 그 위협에 나는 반격했다. 그의 비리도 파헤쳤다. 세금 탈루, 뇌물, 익명 제보. 박 사장은 조사를 받았다. 너 배신자. 그의 전화에 나는 답했다. 사장님, 복수는 배신이에요. 그는 사라졌다. 회사에서 나는 홀로 섰다. 하지만 승진은 계속됐다. 이제 팀장. 지은 언니의 최후는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 도와줘. 돈 좀 빌려줘. 그녀의 눈에 절박함. 나는 돈을 줬다. 100만 원. 언니,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그녀는 울었다. 새 출발. 미안해. 정말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SNS. 새로운 시작. 고마워. 가족 돈은 그녀의 쇼핑에 쓰였다. 배신. 나는 분노했다. 언니, 끝내줄게. 나는 그녀의 마지막 약점을 쳤다. 과거의 학교 괴롭힘 기록을 유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여자, 학교 때부터 볼리, 지은 언니의 과거가 폭로됐다. 친구들, 동료들 모두 등을 돌렸다. 그녀는 무너졌다. 병원, 다시. 우울증 진단.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지은이가 위나는 대답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의 회사 생활, 스트레스로 퇴직. 어머니의 건강 악화.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한 친구, 카페 시절 알바 동료가 말했다. 복수 끝났어. 이제 살아.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살아. 어떻게? 클라이맥스는 폭풍처럼 왔다. 지은 언니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나는 그녀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왜 나한테만? 그녀의 속삭임. 나는 대답했다. 언니, 내가 시작했어. 나한테 한 고통 다 돌려줬어. 그녀는 웃었다. 피 묻은 미소. 그래.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너도 잃었어.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잃었다. 가족, 사랑, 나 자신. 병원 복도에서 부모님을 만났다. 아버지의 눈, 처음으로 후회. 우리 잘못이었어. 너를 무시한 어머니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제발. 그 장면에 나는 무너졌다. 18년의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 언니는 회복됐다. 출소 후 그녀는 나를 쫓았다. 내 인생도 망쳐줄게. 그녀의 위협. 스토킹, 회사의 괴롭힘 전화.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언니, 이제 그만해. 하지만 그녀는 미쳤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대결의 날 그녀가 내 원룸으로 쳐들어왔다. 칼을 들고. 죽여버릴게. 그녀의 비명. 나는 방어했다. 몸싸움, 피가 흘렀다. 이웃이 신고, 경찰 왔다. 지은 언니는 체포됐다. 폭행죄. 그녀의 인생, 감옥.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너도 지은이도. 우리 딸이 아니야. 그 말은 최종 타격. 나는 혼자였다. 회사에서조차 소문. 그 여자, 가족 파괴자. 나는 사직했다. 새 출발, 부산으로. 작은 회계 사무소. 하지만 후회는 따라왔다. 지은 언니의 편지, 감옥에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의 고통, 이제 알았어. 그 편지에 나는 울었다. 용서. 가능할까? 새로운 삶, 부산의 바다. 치유. 나는 상담을 받았다. 복수는 중독이야. 이제 풀어. 선생님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증오는 남아있었다. 결말은 조용했다. 2년 후, 지은 언니 출소. 그녀는 나를 찾았다. 부산 거리, 우연. 동생아. 그녀의 목소리, 변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침묵. 언니, 왜 왔어? 그녀는 울었다. 용서받고 싶어. 내가 괴물이었어. 그 대화는 길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질투. 부모님의 편애가 그녀를 미치게 했다.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너한테 잘못했어. 나는 듣고 말했다. 나도. 미안해. 너무 멀리 갔어? 부모님과의 화해.
어머니의 편지. 우리 잘못. 돌아와 나는 갔다. 서울집, 변한 풍경. 아버지의 포옹. 사랑해, 따라 눈물의 재회. 복수의 대가, 영원한 상처. 하지만 치유 시작.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고통의 끝, 용서의 시작. 독자들은 울었다. 공감돼요. 강해지세요. 이제 나는 자유. 지은 언니와 가끔 연락. 언니, 고마워. 내 덕에 강해졌어. 그녀의 미소. 가족은 재건됐다. 불완전하지만 진짜. 삶은 계속된다. 서울의 봄, 벚꽃 아래. 나는 웃는다. 고통은 끝났어. 이제 사랑.